최근에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한번 사면 계속 가져가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면 주식은 샀다가 팔았다가 또 나중에 샀다가 팔았다가 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두 유명한 교수, 그 중에 한 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생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주식은 그냥 사서 계속 가는 거다, 바이 앤 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이 앤 홀드, 그냥 사면 계속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 그 비쌀 때 주식 사면 수익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식을 바이 앤 홀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고, 이쪽에 이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일 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인데, 두 사람 다 연배가 거의 똑같아요. 1945년생, 46년생, 한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MIT 경제학 쪽으로 MIT 대학원을 가는데, 거기서 신체 검사하는 날 둘이서 이제 우연히 그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름 휴가 때 두 가족이 같이 여름 휴가를 갈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좀 친밀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은 그런 사람인데, 서로 간에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자,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어떤 스타일의 학자냐면, 옛날에 도서관에 있는 옛날 자료들,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미국에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1900년부터 보통 나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890 몇 년이니까 그때부터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제 1871년까지는 이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는 도서관의 옛날 자료들, 그때도 뭐 1800년, 1820년 이럴 때도 주식 거래하면서 남겨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사가 배당을 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그 곰팡이 냄새가 자욱한 옛날 그 문서들을 꺼내 가지고 미국의 주식 역사를 1800년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의 주식의 역사를 파헤친 사람입니다.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겠는가. 여기서 물론 말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종목은 아니고, 당시에 가능했던 지수,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30종목 이렇게 되고, S&P 500은 500종목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 10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주가 지수를 다 계산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가 상승률을 빼고, 지난 200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도 빼고 실질 수익률이 미국의 주식이 연간 7% 정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식은 한번 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뭐 미국 사람들의 그 아주 일반적인 뭐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그리고 나서 가족을 구성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모기지를 차입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모기지 상환하고 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흔히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 형태로 주식을 사고 들어가죠. 이거를 왜 파냐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자기 여유자금 될 때마다 사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쓰는 것이지, 그걸 주가가 올라갔다고 팔고 떨어졌다고 사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대표 저서가 Stocks for the Long Run이라고 하는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 주식의 장기 투자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책이 1판이 1994년에 나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1987년에 블랙만데이로 주가가 한번 30% 이상 떨어졌다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90년대 초반에 걸프전 때문에 잠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는 90년대 어마어마한 상승장의 초입 단계가 94년입니다. 우리는 한국은 1990년대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90년대 내내 초반 중반 횡보하다가 폭락을 한 게 1990년대인데 미국은 1990년 초반에 좀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93년 정도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대세 상승, 인터넷, 뭐 PC 이런 게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인데 뭐 정보 기술의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죠. 그때 그 초기에 제레미 시겔 교수가 스탁스 포 더 롱런을 1판을 책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합니다. 야,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뭐 동학개미 운동 뭐 또는 주린이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당시에는 미국은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사서 계속 가져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1998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1997년에 겪고 98년에는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있어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98년에 이제 모라토리움, 러시아 모라토리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수도 LTCM이라고 하는 뭐 천재들이 만든 옵션, 천재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산운용사를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굴렸는데 이게 이제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레미 시겔 교수가 요 책에 또 2판을 냅니다. 뭐 약간 바꿔가지고 2판을 내는데 똑같은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책 전체 메시지가 그냥 주식은 사서 가져가라. 길게 보면 1년에 7% 이상의 실질 수익률이 나온다. 물가가 가령 4%씩 나오면 수익률이 11% 된다라는 의미예요. 실질 수익률이 7%라는 거는 98년에 외환위기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또 주가가 마구 올라가기 시작하죠. 또다시 어마어마한 성공을 기록합니다. 그 제레미 시겔 교수가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황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간혹 CNBC나 이런 데 한 번씩 이제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부울입니다. 황소론자. 주가는 올라가니 팔지 말고 계속 여윳돈이 생길 때 사라.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로버트 실러 교수가 등장합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00년 봄에 Irrational Exuberance, 우리말로 하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1판을 냅니다. 뭐 제목에서 대충 의미가 다가오죠. 이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판인데 2000년에 나온 1판이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너무 비싸다. 주식 팔아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 닷컴 버블 해서 2000년에 IT 버블이 마구 한창 치솟았을 때 그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두 달 있다가 그해 2000년 4월부터 나스닥 종목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9월에 가면 다우존스 S&P 500 같은 전통적인 종목들도 폭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50% 이상씩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쌀 때 버블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버블을 싹을 잘라내는 버블을 붕괴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와 로버트 실러 교수는 거의 뭐 1승 1패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02년에 주가가 거의 또 폭락한 주가가 거의 저점을 찍으려고 할 때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번에는 그 책에 3판을 내요. 똑같은 메시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면 돼. 그냥 사면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사세요. 근데 그때가 2002년이 진짜 저점이었거든요. 2000년에 IT 버블 붕괴되고 난 다음에 폭락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저점이었는데 그냥 사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주식시장 바닥을 짚고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다시 놀랐습니다. 역시 제레미 시겔이다.
근데 가만히 있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05년에 또 Irrational Equivalence 2판을 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1판과 달리 챕터 하나가, 장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냐면 부동산 편이 추가가 돼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실러 교수가 주식은 지금 안 비싸다. 2005년에 안 비싸다. 근데 부동산이 너무너무 비싸다. 이게 조만간에 붕괴가 올 것인데, 미국 부동산이 붕괴가 올 것인데, 그러면 주식도 다 죽었다. 주식이 지금 안 비싸다고 해서 주식은 괜찮은 게 아니고 부동산 버블 붕괴가 오면 주식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005년 말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치고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07년 초가 되면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2008년이 되면 그것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주가가 역시 50% 이상 폭락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두 사람이 해온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와 슐러 교수는 1승 1패, 2승 2패, 뭐 이런, 각각이 뭐 패라고 하긴 어렵네요. 2승씩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2008년에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결정적인 패착을 놓습니다. 이 책에 이제 4판을 내는데, Stocks for the Long Run이라고 하는 4판을 내는데, 그때 2007년인가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한국에 남았었어요. 신라호텔에서 강의를 하면서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 한 자산유용사가 그분을 초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책이 나오고 난 다음이니까 2008년인가 보네요. 근데 2007년이 그러는데, 이때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한 이야기도 제가 머릿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도 너무한데,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특히, 신흥국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4판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데, 보면, 신흥국 예찬이에요. 중국 예찬론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판, 2판, 3판을 보면서 사람이 여기서 4판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지? 신흥국을 저렇게 볼 일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신흥국 예찬론을 펴는 게 4판이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레미 시겔 교수 여기서 상당히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가 5판을 냈는데, 이 책에 5판을 냈는데, 2014년인가. 근데 저희 이 5판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주식 시장에 대한 일종의 바이블이다.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번역은 안 돼 있는데, 5판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레미 시겔 교수의 원래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레미 시겔 교수는 2008년에 그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8%씩 올라가니, 7%씩 실질적으로 올라가니 그냥 사서 계속 하세요. 지금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냥 주식은 바이 앤 홀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의 원조는 제레미 시겔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15년에 이 책에 3판을 냅니다. Irrational Equivalence의 3판을 내는데, 3판에 챕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식, 부동산, 이번에는 채권 챕터가 편이 추가가 됐는데, 하는 이야기는 주식과 부동산도 비싸긴 하지만 채권 비싼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최고의 버블은 채권의 버블이다. 채권의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이 터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 채권의 버블이 터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금리가 폭등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 붕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이 왜 이렇게 버블이냐? 중앙은행이 하도 채권을 사가지고 양적 완화하고 뭐 금리 인위적으로 낮추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었는데, 중앙은행이 이걸 지킬 수 없는, 이 저금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자산시장이 다
붕괴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비합리성을 잘 연구했다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어요.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CAP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PER, PBR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이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갖고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올라갔다고 싸고, 떨어졌다고 싸고, 올라갔다고 비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평가하는, 가격 평가하는 기본이 되는 PER, PBR. 근데 저는 PBR은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때 10%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는, 90%는 PER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CAPE라고 해서, PE라고 하는 거는 뭐 주가 순이익 비율인데, 1년에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몇 배나 이런 건데, 거기서 cyclically adjusted CAP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작년의 이익이나 올해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몇 배냐를 따지고 그것 가지고 비싸다 싸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러 교수는 그게 아니고 지난 10년간의 이익의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왜 지난 10년간을 잡느냐? 10년 정도면 보통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2번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 번 돈, 경기가 나쁠 때 벌거나 이런 돈 다 평균 잡아서 이 기업은 길게 보면 경기 사이클 다 조정해서 얼마를 버는 능력이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이익의 몇 배냐를 갖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러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CAP가 지금도 미국 주식시장에 한 30배쯤 나와요. 지금 한 27배, 28배 나오는데, 이게 뭐 30배씩 나오는 건 너무 비싸다. 이럴 때 주식 사가지고는 향후 10년을 보면 돈 못 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CAP가 30배 넘은 게 벌써 지금 몇 년 됐거든요. 한 4, 5년쯤 됐는데, 그래서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러 교수처럼 하면 지난 4, 5년 동안 주식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실러 교수처럼 하면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번 바이러스 확산 때 3월 달에 주식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사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실러 교수는 주식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CAP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정도로 보면 CAP로 보면 주식은 비싸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레미 시겔 교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식은 사서 그냥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진짜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30년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 마이너스 생기는 일이 없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나도 모아서 쓰려고 하는 건데, 30년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못 했을 거예요. 그때는 젊고 돈이 없어서, 쓸 돈이 너무 많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돈의 여유가 생기는 40대 중후반부터 투자를 좀 늘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30년이면 손해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생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럼 그때 가서 돈을 벌어서 주식에서 성과가 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도 썼어요.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부자로 죽을 수는 있다. 이게 뭐냐면, 주식 투자의 이 긴 시겔 교수처럼 역사를 갖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30년, 40년쯤 돼야지 주식에서 돈을 버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자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부자로 죽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겔 교수의 논리대로 하면 내가 부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러 교수처럼 생각을 하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근데 언제가 싸냐 언제가 비싸냐라는 문제가 늘 걱정거리죠. 여기에 대해서 실러 교수도 제대로 답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그냥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다시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실러 교수 이야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 시겔 교수 이야기처럼 한 번 사면 그냥 계속 가는 거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하다고 봐요. 미국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달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쁜 경우에도 달러를 찍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미국이 계속 혁신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애들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장기적으로 연간 8%, 7%의 실질 수익률을 줬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가 코스피가 한 2000 정도 하지 않습니까? 2100, 2200 그 사이에 있는데 우리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을 넘은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때부터 지금 13년이 흘렀는데 13년 동안 주가 지수가 올라간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배당 그동안에만 1, 2% 연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로 물가 상승률 빼고 감안을 해보면 배당까지 다 집어넣어도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연간으로. 지난 13년 동안. 더 길게 볼까요? 우리나라가 저기 코스피가 1000을 처음 넘었던 게 1989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이니까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면 근데 이게 21년이나 돼요. 21년. 21년 동안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년에 몇 %씩 오른 걸까요? 한 5%? 근데 이걸 이제 21 곱하기 5 하면 뭐 2배가 나오죠. 100%가 나오기 때문에 2배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달리로 계산한 것이고 복리로 계산을 하면 보통 72의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년에 몇 %를 벌었느냐 곱하기 몇 년 동안 벌었느냐 이거 곱한 게 72가 나오면 이게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지난 21년 동안 2배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1년 곱하기 몇 %가 2배가 되는데 72가 돼야 2배가 되는데 몇 %겠습니까? 연간 3.3? 뭐 그 정도예요. 거기다가 배당 1 내지 2% 합치면 연간으로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연간으로 한 4점 몇 %, 5% 정도 연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 특히 10년 이상이 은행 예금금리만 하더라도 10%가 넘었어요. 이때 과연 이게 한국의 주식이라고 하면 물론 뭐 계속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수 전체로 보면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무조건 미국 주식처럼 미국에서 나온 이론대로 시겔 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사서 계속 가져가면 되느냐, 그거는 미국 이야기죠. 한국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로버트 슐러 교수와 같은 방식을 권합니다. 쌀 때 삽시다. 비싸면 팝시다. 그 언제 싸고 언제 비싼 것이냐, 여기 대해서도 CAP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쓰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비싸다, 싸다를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나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지금 강하니까 그래 좀 더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나는 싸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설 징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싸다 비싸다는 원칙을 두고 여기다가 이만큼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버퍼를 더 가져가는 이런 시장을 보는 훈련까지 겸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PE, PB. 근데 왜 PB는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